자, 오늘의 영화 핸섬 가이즈.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들. 최근에 이거 무슨 예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능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진짜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잘생긴 남자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이성민 배우와 이희준 배우입니다. 주인공인 이성민 배우와 이희준 배우는 이 영화가 존나 코미디 영화입니다. 완전 100% 코미디 영화라서 원래도 뭐 그렇게 미남인 분들은 아니시지만 일부러 더 외모를 망가뜨려서 나오시는 점 감안하고 보시고요. 머리띠는 이희준 배우를 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준 배우가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나오셔요. 그리고 공승현 배우. 공승현 배우도 우리가 최근에 악연이라는 드라마에서 우리 이희준 배우도 그 드라마에 나왔었죠. 거기서도 존나게 잘하셨고 살인자 난감에서도 존나게 잘하셨고 이희준 배우는 정말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 싶고요. 이성민 배우는 의외로 실망시킨 적이 한 번 있죠. 옛날에 그 의학 드라마였는데 그 당시에 의학 드라마가 워낙 쏟아져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뉴하트 아니면은 골든타임 아니면은 외과 의사 봉다리 아니면 뭐 허영거탑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의학 드라마가 완전 우수수수 쏟아져 나올 때라서 뭔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성민 배우가 거기서 본인 커리어 역사상 최초로 주연을 맡고 그 주연 중에서도 압도적인 분량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TV 드라마 촬영을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이 에너지 배분을 못 하신 거야. 골든타임이었다고 하네요. 이성민 배우는 그전에는 뭐 연극도 하시고 영화에서는 좀 단역이나 조연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TV 드라마 호흡에 연기를 처음 해보시니까 근데 너무 큰 역할을 맡아서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초반에 힘을 너무 준 거야. 그래서 중반에 방전이 돼가지고 이성민 배우가 잠적을 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하루 도망간 건지 뭐 한 3일 잠수 탄 건지 그건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옛날에 그 터보가 너무 가혹한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도망을 쳐버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도망쳐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여관 잡고 여관에서 잠을 잤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도망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지 다다음 날에 스포츠 뉴스 1면에 터보 잠적 막 이렇게 띄워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소속 연예인들을 조련하는 그런 게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00년대는 좀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기획사들도 나쁜 사람들 깡패들이 너무 많았었고 3대 기획사 세상 된 다음부터 이제 연예인 가수분들이 이제 좀 살만해진 거지. 어쨌든 이성민 배우도 너무 힘드셔가지고 런을 좀 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어마무시하게 성질을 내고 그 이후로 분량을 압도적으로 줄였다고 하죠. 그래서 뭐 실망시킨 적이 한 번 있으시긴 해. 1회긴 하지만. 근데 이희준 배우는 제가 본 바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음. 공승현 배우는 악연에서 저 이분 나오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거의 처음 뵀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연기 뭐 연기 파라고 불리긴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첫인상 봤을 때 아 이분도 그냥 얼굴 예뻐가지고 뭐 어디 뭐 멜로 같은 거 이런 거 좀 들이대는 분인가 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악연에서 연기를 너무 잘해서 거기서 이제 쌍년으로 나오잖아요. 깜짝 놀랐었어요. 되게 잘하시고 여기서도 상당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오시면 좀 신뢰를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육룡이 나르샤에서 봤었다. 아 깜빡했네. 거기서는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으셨죠. 정연 동생이었나? 정연님이 동생이시고 공승연님이 언니시고. 저는 그리고 오해가 많아요. 예전에 이제 트와이스 꿈 사건 때문에 그 멤버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트와이스에서 정연님을 좋아했었습니다. 정연님하고 이제 다현님하고 이렇게 좀 좋아했었는데 죄송하네요. 또 사족을 붙여버렸네요. 자매는 보통 언니가 이쁘더라. 네 몫은 동생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잡아 돌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조심해야 되는데 소문 듣고 가서 무표정으로 본 영화 1. 극한 직업 2. 핸섬 가이즈. 코미디를 싫어하는구나. 이제 와서 이제 더 이상 망가질 이미지도 없으니까 이제 와서 말씀드리자면 그 트와이스 꿈 사건 이후로 그때 이제 아는 형님 보기가 좀 불편해져가지고 아는 형님을 이제 그 시기부터 이제 안 보기 시작했죠. 원래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그 뒤로 다시 봤어요. 이제 헤어지셔가지고. 뭐 아무튼 하겠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되면은 어떤 되게 젊은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정도가 시골로 놀러 왔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병조라는 사람인데 성빈이라는 애가 자기보다 형인 병조형, 병조형이라고 말은 하는데 운전시키고 이런저런 심부름시키고 굉장히 하대합니다. 그러면서 형은 이름이 왜 병조야? 혹시 병신 족밥 약자야? 하면서 막 놀리고 뒤에 애들도 막 웃고 떠들어.
근데 공승현만 조금 불편해해요. 다른 애들보다 공승현 씨가 조금 이렇게 착한, 나머지들은 조금 약간 쓰레기 이런 느낌. 그리고 이성민과 이희준은 포터에다가 봉고인 것 같네요. 봉고차에다가 뒤에 짐을 잔뜩 싣고, 개인적인 짐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보통은 공사 현장에서 쓰는 것 같은 뭐 망치, 삽, 톱, 전기톱 막 이런 것들 있죠. 뭐 강목도 있고 뭐 널빤지도 있고 막 거의 약간 쓰레기 같은 잡다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어마무시하게 빵빵하게 싣고 같은 위치로 가고 있었어요. 이성민, 이희준은 이사를 오는 겁니다. 둘이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친구이자 베스트 후렌드인데, 나이는 이성민이 많고요. 이성민이 우리 더 나이 들기 전에 전원 생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둘이 합의하에 둘의 전 재산을 모아서 집을 사서 이 강원도 깡촌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이 젊은이들은 놀러 온 겁니다. 이 두 무리가 마트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성민 아저씨도 이희준 아저씨도 외모가 엄청나게 거칠고 엄청나게 이렇게 파이팅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범죄자 상이랄까? 이 영화가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이성민, 이희준이 이걸 하면 안 돼, 사실은. 저 이거 원작 영화를 알아요. 원래 2010년쯤에 나온 원작 영화가 있는데, 옛날에 그냥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대충 틀어놨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영화를 이게 사실상 거의 리메이크한, 거의 뭐 그냥 시간과 장소와 뭐 인물만 바꾸고 그대로 따라서 찍은 영화거든요. 사실상 거의 카피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 두 명이 똑같은데 둘이가 진짜로 조금 약간 범죄자 상처럼 생겼었어. 조금 더 정상적인 남자애는 약간 사이코패스 살인마 같은 느낌으로 생겼고, 조금 더 못생긴 친구는 엄청 거구해, 덩치도 크고, 근데 약간 지능은 떨어지는데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그 레더페이스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제이슨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어떤 젊은이들이 놀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막 쫄아가지고 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건데, 여기서도 그 장면을 똑같이 차용해서 여기 젊은이들이 이성민하고 이희준을 보고 쫄고 두려워하는데, 솔직히 왜 쫄고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영화 시작부터 조금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라면 사실 이성민 배우, 이희준 배우는 좀 외모적으로는 캐스팅 미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기력으로 전부 이제 카바를 치긴 했죠. 어쨌든 초반에는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공승현이 되게 착한 사람이어서, 좀 약간 생각은 짧고 되게 착한 애여서 어느 카트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타 있는 걸 보고 아 귀여워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지는 거야. 저는 애견인으로서 강아지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개를 허락 없이 누가 만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좀 해맑아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약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공승현은 이 이후로도 약간의 민폐를 끼쳐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를 만지면서 혼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는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봉구예요. 누나 이름은 뭐예요? 얘 이름이 봉구예요? 하면서 쳐다보는데, 이희준 배우가 아이스크림을 빨면서 쳐다보는데 엄청 쫄아요. 이희준 배우가 등치도 크고 약간 강력한 바보 같은 그런 느낌? 잘못한 게 없는데 공승현이 그냥 이희준을 보고 쫄아서 넘어질 뻔한 걸 이희준이 손목을 잡아서 괜찮으세요 잡아줬을 뿐인데, 공승현 혼자서 뭐 무슨 납치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왜 이러세요? 제발 놔주세요! 연병을 치는 거야. 이희준은 되게 영문을 모르는 거지. 넘어지는 여자를 잡아줬는데 바로 시발 무고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요. 근데 비명 소리를 듣고 여기 동료들이 있었잖아. 남자애가 한 4명쯤 있고 남자 4세 여자 2인가 그래요. 남자 3세 여자 2인가? 남자 4세 여자 2이네요.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승현아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그 남자 특유의 가오 있잖아. 어떤 새끼가 내 여자를 이러고 왔는데, 이희준이 등치가 크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인상 더럽게 생긴 이성민이 와가지고 니들 뭐고? 니들 와 나 동생한테 이랬었노? 지금 시비 거는 기가 이러면서 마트에서 산 오한마를 어깨에다가 탁 걸치고 이렇게 오니까, 이거 숫자상으로는 6대2지만 못 이겨. 견적이 안 서거든. 그래가지고 애들이 쫄아. 이때 공승현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역시 기지는 기집애들이 발휘를 잘해요. 어떤 기지를 발휘하냐, 여기서 빡대가리 년들 특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남자가 왔어. 근데 상대 남자가 좀 세 보여, 무서워. 그러면 저처럼 도망갈 줄도 알아야 돼요. 도망가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리뷰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빡대가리인 여자친구 특 오빠
이 아저씨가 아니 이 사람들이 먼저 블라블라블라 하잖아. 오빠 이 사람들 혼내줘 이래버려. 씨발 자기 남자친구가 무슨 시릴가네야? 톰 아스피날이야? 존 존스야? 자기 남자친구도 지는 싸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도 견적이 보이면 싸움을 말려야 되는 판에 오빠 이 사람들 좀 혼내줘 이 지랄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승현 씨는 그 정도 무개념은 아니야. 딱 사이즈를 딱 보더니 우리 오빠가 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참아 날 봐서라도 제발 참아 가슴 만지고 참아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아씨 진짜 다음에 걸리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고 계시는 여자분들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를 보지 마시고요.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을 봐. 상대를 쳐다보면서 진짜 부들부들하면서 저 나쁜 놈 이렇게 상대 쳐다보지 마시고 남자친구를 딱 봐. 손, 다리, 눈빛 흔들리는지 봐. 만약에 오빠가 당당해 이러면 오빠 저 사람이 이랬어 이러면서 어깨 탁 매달리면 되고요. 오빠 눈이 흔들려? 오빠 손이 막 떨려? 오빠 다리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 이러면은 오빠가 참아. 오빠 제발 날 봐서 좀 참아. 이번엔 진짜 안 돼 이러고 오빠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센스 있는 여자친구인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공승현이 자기 괜찮다고 그냥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이 차에 타서 차가 좋아요. 일반적인 스타렉스가 아니고 그 벤츠에서 나오는 승합차가 있어요. 한 1억 하거든요. 고승합차를 6명이서 타고 가면서 쫄아가지고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뒷담화를 시작해요. 저 같은 스타일이죠. 차에 타서 아까 그 둘 내가 봤을 때 강아지로 사람 유인해가지고 납치하는 그런 새끼들인 것 같아. 내가 관상 잘 보는데 걔네들 최소 전과 3번 이러면서 뒷담화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자기들이 쫄았던 게 부끄러우니까 이럴 때는 내 밑에 한 장을 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정도의 인간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좀 부끄러운 짓을 해서 내가 격하됐어. 이럴 때 내 밑에 한 장을 깔아서 나는 최악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마치 흑자일스가 요 정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락을 가서 떨어졌어. 근데 내가 최악이 아니야. 용찬우가 있어. 레드필 코리아가 있어. 이러면서 걔네 둘을 깔아서 내가 최악 아님 하면서 나락을 탈출하는 거랑 정확히 같은 심리인데 인간이 원래 이래요. 이러지 않은 인간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래. 내가 구린 짓을 했을 때, 내가 부끄러워졌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나보다 더 족밥을 찾게 돼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참 다행히 항상 찬우가 이걸 해줘. 그래서 이제 조만간 찬우가 제 채널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성빈이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인 공승현이 당했는데도 쫄아가지고 뭘 못했잖아. 평소에 친구들은 잡대리를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 사실 매니저입니다. 성빈이는 프로 골프 선수고요. 병조라는 사람이 매니저예요. 그래서 병조라는 형한테 병조 형 이름 근데 왜 병조야? 병신 족밥이야? 하면서 자기 밑에 병조를 깔면서 자신감을 충전합니다. 근데 병조 형이 병신 족밥 아니야! 하고 반항하다가 로드킬을 해버려요. 흑염소를 쳐버립니다. 내려서 봤는데 이미 사망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갑자기 남자가 4명이잖아. 남자 3명이서 형, 병조 형, 병신 족밥 형, 성빈이가 멈추라는 얘기 못 들었어? 그 듣긴 들었는데 아니 형 염소를 죽이면 어떡해 형 지옥 가. 미안해. 진짜 형 왜 이래? 차 기스난 거는 형 월급에서 깔게. 근데 얘들도 제정신이 아닌 게 염소 처음 죽여봤다고. 특히 이제 여기 여자가 한 명 더 나오는데 그 EXID 출신이신 분인데 본명은 제가 모르겠고 이제 보라라고 출연을 해요. 사실 좀 놀랬던 거. EXID 하실 때 되게 아름다우셨거든요. 근데 확실히 배우가 되시자마자 좀 평범해지는 그런 어떤 효과가. 물론 최근에 되게 잘 나가고 계시는 유나 씨라든지 아이돌로서도 최고의 외모였지만 배우로서도 최고의 외모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체로는 여자 아이돌일 때는 엄청 예쁜 줄 알았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은 이분 그렇게 예쁘시진 않았구나 하면서 이제 여배우한테는 밀리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여기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게 EXID 하실 때는 되게 예쁘신 줄 알았는데 공승현 씨랑 같이 나오니까 되게 좀 평범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약간 생각이 짧은 걸 거의 넘어서서 오빠 나 로드킬 하는 거 처음 봐. 오빠 나 흑염소 죽은 거 처음 봐. 인증샷 찍자 이러면서 막 인증샷을 찍어요. 얘네들 다 같이. 병조도 사실 안 찍고 싶긴 한데 그냥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찍고 있고 오직 공승현만 근데 저 염소 우리가 묻어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분을 잡쳐요. 저걸 묻어주자고? 그러면 저대로 그냥 두고 가. 성빈이가 나섭니다. 민아야, 승현아, 다들 피곤한데 그냥 가자.
근데 솔직히 여기서 공승현이 되게 착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염소를 쳐 죽였는데 애들이 사진 찍고 노니까 사진 찍는 거 그만둬. 그리고 우리가 저거 묻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들쳐매면 돼. 그러니까 남자들이 개 썩은 표정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애가 저거 묻어주자 이러면서 죽은 염소를 다리 발목을 두 개씩 딱딱 잡고 저 불가리안 백 어깨에 이듯이 어깨 이은 다음에 바로 등산을 시작해버려. 나 이거 묻어주고 올게 이러면은 애들이 차에서 기다리면서 담배도 한 대 피고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기다려. 근데 공승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거 묻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로 열고 남자들이 저 염소를 들고 산에 들어가서 묻어주고 올 동안 나는 여기서 화장을 고치고 있고 이것을 지적한 나는 되게 착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높은 확률로 공승현은 캣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착한 사람은 되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착한 일은 하고 싶지만 내 손으로 하고 싶진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흑염소를 묻어주고 싶으면 네가 묻어주면 되잖아. 왜 남자애들한테 우리 그거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왜 블루투스로 착한 일을 하냐고. 네가 가서 묻어 그러면. 너가 하면 되잖아. 얘는 여행 올 때도 남의 차로 와. 남의 돈으로 와. 남이 빌린 펜션에서 자. 이 착한 일을 할 때도 니들이 염소 들어. 니들이 땅 파. 니들이 염소 묻어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착한 여자야. 이래서 얼굴이 중요해요. 못생겼잖아? 만약에 못생긴 애라고 치자. 이 공승현이 아니고 뭐 어떤 민자 같은 애가 내린다고 쳐? 걔가 내릴 때 차고가 높아지는 그런 애들 있잖아. 탈 때 차고가 내려가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가 둥쿵 하고 내려가지고 오빠들 이거 염소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자들이 와 민자야 너 진짜 너 많이 변했다. 그래 오빠 나 되게 착한 여자야. 그러니까 우린 네가 이걸 먹을 줄 알았어. 당연히 차에 싣고 펜션으로 가서 이걸 구워 먹을 줄 알았는데 너가 이걸 묻어주자고 한다는 거는 너가 다이어트에 결심이 섰구나 요런 느낌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예쁜 여자니까 다 용서가 돼. 그리고 이들이 염소를 그냥 두고 떠나는데 갑자기 하늘이 조금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실내에 이 마법진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옛날에 디아블로 2에서 디아블로가 이렇게 소환되던 그런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막 번쩍번쩍 하더니 그 가운데 염소 그림이 갑자기 확 하면서 생기고 불타는 것처럼 그 그림이 번쩍했다가 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일반적인 염소가 아니었어. 어떤 의미가 있는 염소였던 거죠. 그걸 죽인 기라. 그 차 뒤를 이희중과 이성민 아저씨의 차가 가고 있었어요. 운전은 이성민. 이성민 아저씨가 이희준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니 내가 여자 도와주지 말라 했지? 그러면은 내 앞에서 여자가 넘어지는데 가만히 있나? 니 지금 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 아이가? 한국 여자들은 자기 도와주려고 손만 잡아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인 척 한다고? 에이 설마 그런 여자가 있겠나? 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나? 나가 내가 안 알려준다? 미안해 형 이러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염소 사체가 이성민은 반응 속도가 빨라가지고 풀 브레이킹을 해서 멈춰섭니다. 내려가지고 봤더니 흑염소가 죽어 있어. 그래서 이 둘이서 뒤에 공사 현장 막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포대자루 있죠. 포대자루에다가 흑염소를 넣어가지고 싣고 있었어. 왜냐면 묻어주려고. 그러니까 공승현 보고 있나? 흑염소가 불쌍하면 네가 이렇게 들어. 남을 시키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지랄 하지 말고 네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들면 되잖아. 얘들처럼. 얘들은 흑염소를 발견하고 불쌍하다 묻어주자 해서 들고 차에 싣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경찰차가 지나가. 최 소장하고 남순경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는데 남자 두 명의 행색이 아주 족같다 이거야. 거기에다가 여기는 완전 시골 객강 총구석이거든요. 이 시골 객강 총구석이다 보니까 대충 사람들 누구누군지 다 알아. 그리고 앞에 왔던 젊은이들처럼 오는 사람들 보면 외지인이지만 놀러 왔겠거니. 여긴 펜션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곳이니까 약간 양평 뭐 이런 데인 것 같아 대충.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거지 같은 몰골에 거지 같은 차에 뒤에 실려있는 짐들도 되게 이상하고 이런 새끼들이 여기 왜 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포대자루 같은 걸 둘이서 들고 차에다가 뭘 싣고 있는데 피 같은 게 보이는 거야. 내려가지고 최 소장이 바로 총을 겨눕니다.
프리즈! 동작 그만! 이 남자 둘이가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바로 손을 들고 아무것도 안 해. 왜 그러세요? 옆으로 물러나세요. 예. 말 존나 잘 들어. 미국 가도 총 안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인 남순경이 포대자루를 가서 열어보는데 최 소장은 당연히 이제 사체가 나올 줄 알았죠. 사체긴 하네.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당연하지만 염소의 사체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원 확인을 하는데 당연히 죄가 하나도 없고 전과가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최 소장은 이 새끼들 관상이 딱 범죄자인데 전과 진짜 없어? 확실히 수배했어? 뭐 깨끗하대. 그래서 돌려보내주긴 하는데 최 소장은 굉장히 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끼들 뭐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성민하고 이희준은 구입한 집으로 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그 뭐지? 삼지창 같은 거 있잖아. 농기구 중에서 그 바닥에 있는 풀 같은 거 이렇게 긁을 때 쓰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포크가 나 있는 게 아니고 막대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포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바닥에 떨어뜨려. 떨어뜨린지를 몰라. 여긴 당연히 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이런 데를 임도라고 하죠. 그 임도 끝에 올라가 보니까 부동산 업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안 보고 산 거예요. 집을 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뭔가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안 보고 사진만 보고 할게요 하고 돈 입금하고 지금 오늘 이사를 와버린 거야. 한 번도 집을 안 보고. 사진상으로는 멋진 별장이었어. 산속에 있는 오두막 별장이었어. 와서 보니까 씨발 다 쓰러져 가. 어디 개 거지 같은, 이거 누가 발로 차도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개 거지 같은 집인 거야. 근데 부동산 이 새끼가, 개 사기꾼 새끼가 요거 옛날에 미국 선교사가 쓰던 뭐 집인데 사람들이 고마운 게 많았던지 막 이렇게 막 서양식으로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어때요? 죽이시죠? 이러는데 집 꼬라지가 그냥 막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은 집이야.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게 용해. 그래서 이성민 아저씨가 사진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요? 이러면서 따지면서 좀 가격을 좀 후려치려고 그랬어. 뭐 한 5천만 원 입금했다 치면은 한 500이라도 좀 뜯어내려고 그랬어. 근데 이희준이 굉장히 순수한 캐릭터로 나오거든. 행님아! 나 이 집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더니 막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행님아! 여기 아궁이도 있다. 행님아 여기 벽난로도 있다. 행님아 이 방 봤나? 진짜 크다. 이 방 내 방. 이러면서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정가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집은 당연히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집이 좀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나무집이고 막 뜯어진 데도 있고 뭐 어디 깨진 데도 있고 뭐 바닥에 약간 구멍 흠집 난 데도 있고 막 되게 안 좋은 컨디션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좀 목수일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 고쳐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당분간 좀 바쁘겠네 이러고 말아요. 이제 그 시간 동안 성빈, 병조, 용준, 제이슨, 보라, 공승현은 존나 고급 펜션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물론 고기는 전부 병조가 굽습니다. 그다음에 그 풀에서 수영하고 막 고급지게 놀아요. 막 와인 마시고 막 씨가 피고 막 고급지게 놀아요. 그래서 이성민, 이희준은 이제 짐을 얼추 풀고 이제 청소부터 좀 시작하자 이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있던 그 대들보라고 하나? 고개 하나가 그 가로 보호 있잖아요. 고개 갑자기 끼익 하더니 이렇게 떨어져. 근데 거기 끝에 못이 이렇게 나 있어. 그러니까 함정처럼 만약에 그거 이성민 아저씨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얼굴로 날아와서 못이 이제 얼굴에 확 찍히는 아이서킹을 당하는 건데, 다행히 이희준이 행님아 하면서 치워줘가지고 살았어요.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죽어. 그 정도로 집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그러다가 지하실도 발견합니다. 지하실을 열어봤더니 계단이 내려가게 이어져 있고, 내려갔는데 아까쯤에 마법진 그려진 데 있죠. 그게 여기야. 누군가를 묶어서 고문하는 그런 용도의 의자도 있고 막 이상한 물건들이 막 있고, 거기서 총도 하나 발견합니다. 매그넘 총. 진짜 뭐 한 48구경 되는 그런 총 있죠. 오래된 거. 그래서 여기 앞에 집 이름에 베이커 신부 집이라고 써 있었거든. 스펠링이 하나씩 빠지긴 했지만 베이커 신부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였던 거죠. 그 사람이 여기를 약간 집 겸 성당 겸 약간 이렇게 썼던 데야. 그래서 집 넓이 자체는 꽤 넓은 편입니다. 내려와가지고 봤는데 막 고문하는 막 그런 게 막 있어. 바닥을 봤는데 마법 진이 그려져 있어. 이걸 보더니 이준이 이거 바닥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베이커 신부님 미대 나왔는갑다. 되게 조각 잘하신다. 너무 예쁘게 잘 조각하셨다. 총을 발견한 이성민은 이거 먹어. 빨리 부동산업자한테 전화해라. 왜 형님? 이 빨리 총 갖다 줘야지. 전 주인이 찾고 있을 거 아니가? 이 정도로 사람들이 순진해.
너무너무 순진해.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해. 총을 자세히 보니까 총알이 2알 들어있었고요. 이성민 아저씨가 살짝 깨물어 보더니 은탄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은탄환은 옛날부터 이제 악마, 잠비, 드라큘라랑 싸울 때 쓰던 것들이죠. 여기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알려주는 거죠. 일단 다시 올라와서 아까 염소 있죠. 염소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예쁘게 무덤 만들어주고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도 만들어가지고 꼽아주고 이게 책임이지. 묻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딴 소리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죠. 그리고 낚시하러 가자고 낚시 장비를 챙깁니다. 청소는 내일부터 하자. 그 시각에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밤이 돼서 좀 분위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이슨하고 보라가 커플이었는데 이 둘은 현재 이제 야외 섹스를 하고 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돗자리 같은 걸 깔고 섹스하고 있고요. 성빈이, 요 무리의 대장급이죠. 골프 선수. 성빈이는 공승현하고 아직 스킨십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한 두세 번째 데이트. 그래서 분위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우리 고향이야. 우리 선산도 있고. 아, 그래? 너 이 지역에 대한 설화 같은 거 모르지? 못 들어봤는데? 사실 여기 예전에 악마가 나온 적이 있대. 악마? 우리 집안 사람들도 그 일에 엮여서 옛날에 외국에서 온 신부님이 그 악마를 잡아줬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그 악마가 붙을 수도 있다면서 여기 이게 부적이거든? 1,000만 원짜리 부적이야. 엄마 아빠가 이거 안 갖고 다니면 카드 끊어버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고 다니는 거긴 한데 이 부적을 안 갖고 다니면은 악마가 내 몸 안에 들어온다고 막 그래. 이러면서 분위기를 잡아요.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떡치고 싶어서 환장한 거죠. 원래 이렇게 좀 뭐 분위기를 잡아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는 거고 여자도 듣는 입장에서는 진짜 악마? 나 그런 거 너무 무서워. 나 어렸을 때 막 무서워서 경찰청 사람들도 못 보던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이러면서 서서히 다리가 열리거든요. 요런 느낌? 근데 반전이 있어. 그게 실화였습니다. 진짜 리얼 실화였어. 옛날에 이 마을에서 악마가 나타났던 적이 있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뭐 빙의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도 했었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 베이커 신부가 퇴마를 해서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그 무찌르는 과정에서 여기 성빈이의 조상분 중에 뭐 삼촌쯤 되는 분도 희생도 당하시고 실제로 있었던 퇴마 의식이 있었어요. 66년 6개월 전에. 지금 그 일로부터 66년 6개월이 지났고요. 예언서에 66년 6개월 후에 악마가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었고 오늘이 그날이야. 진짜 아쿠마. 그리고 그 귀신이 바로 염소 귀신. 66년 6개월 전에도 아까 그 매그넘 총 있죠. 그걸로 악마의 씌인 여자 머리에 총알을 박아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제 톤이 굉장히 좀 밝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좀 잘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퇴마 영화 같은 걸 볼 때마다 그 옛날에 그 계단 거꾸로 내려오고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딜레마가 뭐였습니까? 어떤 소년한테 악마 악귀가 씌여. 그리고 그 악마나 악귀랑 싸우기 위해서 퇴마를 하러 오잖아요. 구마를 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 악마 씌인 애를 그냥 죽여서 이 일을 끝낼 것 같으면 아니 씨발 이걸 누가 못해.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 악마 씌인 사람을 발견해? 너 악마 씌였어? 왜 하면서 뿔도 나 있어. 악마 씌인 거 맞네. 방아쇠 당겨버리면 이걸 씨발 퇴마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검은 사제들에서도 그 니드레미였다 그 여자를 살려주려고 힘들었던 거고 검은 수녀들에서도 그 소년 살려주려고 힘든 거잖아. 그래서 퇴마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 심지어 그 담배쟁이 콘스탄틴조차도 사람은 살리고 악마만 꺼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베이커 신부는 악마 시인 여자가 좀 조롱을 하긴 했어요. 내가 본 백인 중에 네 고추가 제일 작아 막 이러면서 너 조루지 이러면서 존나 놀렸어. 조루신부. 그러니까 이 신부가 빡 돌아가지고 그냥 대가리에 대고 그냥 땡겨버린 거야. 그렇게 퇴마했어요. 전혀 실력자가 아니야.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퇴마를 어정쩡하게 대충 해서 그런지 66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기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옛날에 퇴마 66년 전에 있었을 때 어떤 어린이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현재 노인이 되어서 약간 요양병원 같은데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 있는데 이분이 약간 의식을 차린 것 같은 그런 씬이 살짝 나오고 뭐 뻔하지만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좀 도움을 주겠죠. 어쨌든 그 시각에 펜션에서는 공승연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준비 작업을 좀 합니다.
에이다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보는 콘텐츠처럼 화장을 고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조금 더 보여주는 곳에서는 뭐 가슴을 요 살을 이렇게 빼서 됐어 이러고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겨 체크, 그 다음에 다리 털 체크 이런 걸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다리를 이렇게 싹 쓰는데 오돌토돌토돌토돌 하면은 까슬까슬까슬까슬 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 체킹하고요. 특히나 이제 보댕이 체킹을 좀 하죠. 여기 이제 좀 후각 이슈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관계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코를 들이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다고 쳐봐. 이게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남자 거는 좀 더 개방적인데 여자분들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움츠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취나 이런 거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모르겠다 냉 같은 게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좀 냄새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은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좀 건강하신 분들, 자궁이 건강하신 분들은 냄새가 좀 덜 나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자궁을 가지신 분 거는 거의 성수 느낌? 맛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느낌이 나고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소위 어떤 해산물이 썩는 그런 냄새까지도 나기도 할 정도로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게 오전쯤에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데이트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또 이렇게 좀 외곽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걸어 다니고 땀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게 한 10시간, 12시간이 지나버린 상태여서 여기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가서 이제 조금 체킹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 에이다 분들 좀 알고 계시고 함부로 화장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기괴한 자세로 자기 바디 체킹을 하고 있는 썸녀와 눈이 마주칠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걸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데 오늘 뭐 팁 대개방하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처음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도킹을 할 때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이제 남자가 가랭이 얼굴을 처박는 경우는 사실 좀 더 드물고 그렇지만 처음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 가랭이에 머리를 쳐박는 경우는 조금 더 흔하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건 감사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남자도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경우에 이제 한쪽에서 냄새가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누워있는 남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고 해주고 있는데 이게 한쪽에서 약간 냄새가 올라오면 확 씻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도킹을 하실 때는 꼭 화장실에 가서 이 한쪽에 좀 어떤 체킹을 좀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좀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물로 뽀득뽀득 씻은 다음에 샴푸나 린스 같은 걸 살짝 묻히시면은 좀 향기로운 똥꼬 냄새가 날 수 있죠. 이런 팁은 좀 챙기시는 게 좋아요. 이건 영화 같은 데서 잘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건 실전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여자는 이제 보통 보책, 남자는 이제 항책, 보책, 항책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도킹을 처음 하는 경우에 웬만하면 샤워를 하시는 게 좋은데 샤워를 못 하는 상황에서는 공승현은 화장실 가가지고 외모 체크만 좀 하고 있고 잘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고. 근데 밖에서 아쉽게도 성빈이하고 용준이가 대화를 좀 나누고 있어. 화장실도 좀 멀기도 하고 여자니까 화장실 가서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뒷담화를 시작해보는 거야. 해버리는 거야. 용준이가 야, 성빈아 근데 공승현 쟤 보라가 데려온 여자 중에 제일 구리지 않아?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지방 출신에다가 나 강남 출신 아닌 사람하고 대화해본 게 몇 번쯤 되지? 한 3번 되나? 거의 없긴 해. 거기다가 막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러던데 그런 천민하고 네가 만나는 게 좀 맞아? 나는 보라한테 좀 실망했어. 저런 애를 왜 데리고 왔지?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미국 곧 들어가는데 그 전에 데리고 놀기 딱 좋아. 좀 자존심 센 여자들 자존심 맞춰주는데 힘들어. 그냥 저런 천민 같은 여자애들 세금 조금 내는 여자애들 만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딱 좋아. 보라가 이렇게 따박따박 물어다 주는데 내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뒷담화를 존나 강도 높게 하고 있어. 그리고 하필이면 공승연이 화장실 갔다 나와서 그걸 들어버립니다. 남자들한테는 또 뭐라고 못하면서 보라 어딨어? 보라 어딨냐고! 그러니까 보라가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 나머지 애들 있지. 성빈이, 용준이, 제이슨 얘들 전부 다 부잣집 아들들이야. 병조는 매니저고 부자 3명하고 놀기 위해서 특히나 제이슨하고는 사귀는 관계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만 이렇게 열심히 골반 흔드는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을 한 명씩 이렇게 맨날 꽂아주는 거야. 그래야지 나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얘들 따라다니면서 고급 호텔, 고급 펜션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크루즈 여행 다니고 이걸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승현도 자기가 그걸 당했다는 생각에 개 야마가 돌아서 펜션에서 바로 나와서 강가 쪽으로 걸어 나와서 보라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보라는 이제 그때 이제 파워섹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진동이 핸드폰에서 울리는 건지 그거에서 울리는 건지 구별이 안 되니까 핸드폰의 진동이 윙윙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윙윙 하고 있어서 전화가 온지도 몰라 얘들은. 그래서 이제 공승현은 보라가 또 전화를 안 받으니까 강에다가 이런 씨발 하고 소리를 질러. 하필이면 그 강에 이성민하고 이희준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요. 고기가 잡혀서 낚싯대를 땡기고 있었는데 공승현 혼자, 아무도 뭐 한 것도 없는데 혼자서 무서운 아저씨들을 보고 놀라서 발을 헛디뎌서 강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놀래서 하고 있는데 안 올라와. 아니 살려주세요 이거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없어. 그냥 수면이 잔잔해. 그냥 물 밑으로 그냥 아예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성민이 아저씨가 우통을 까고 들어가서 공승현을 구해서 나옵니다. 이러고 웨이트 하긴 해야 돼 이거 들고 나오려면. 살려가지고 나왔어. 근데 기절했어. 정신 차리라고 막 몸을 흔들었는데 못 일어나. 죽는 거 아닌지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성민이 CPR을 시작합니다. 흉부를 막 이걸로 막 눌러. 그러면서 이희준한테 인공호흡 해라 인공호흡 해라. 근데 이희준이 여자를 안 만나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면서 들이대고 있는데 공승현이 깨. 공승현 입장에서는 아까 어떤 무서운 아저씨들 봤던 기억 있어? 그 뒤로 기억이 없어. 물에 빠진 뒤로 깼는데 한 명은 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있고 한 명은 내 아가리에다가 입술 이러고 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집단 강인 줄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공승현이 일어나자마자 옆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얘네들 대가리를 2개를 깐 다음에 씨발 이러면서 도망을 치다가 또 자빠져서 또 기절해. 미친년이 이게. 존나 바람이야 솔직히 이거. 공승현 예쁘니까 봐주는 거지. 혼자 개질하라도 또 기절했어. 지금 하루에 2기절이 쉽지가 않아요. 형 물속에서는 가볍잖아. 씨발 물에서 살 거야 너? 인어공주야 구한게?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계속 물에 있을 거야. 그걸 지금 태클이라고. 영화를 현재 설명으로만 듣고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여자를 안고 물 밖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 그런 상태여가지고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가볍게 들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웨이트를 하는 게 좋겠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여자를 구해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남자로서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오해를 산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 시각에 그 집 지하실에서 막 진동 같은 게 막 일어나더니 어떤 알 수 없는 힘 같은 게 막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니 염소 아까 묻어줬잖아. 염소 무덤에서 다리가 빡 하고 나와요. 난 씨발 순간적으로 보고 어떤 흑인 고추가 나오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씨발 일반적으로 내가 염소를 묻었어. 근데 이게 악마의 염소인 거야. 데빌 고트인 거야. 그래서 걔가 어떤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깨어나서 무덤에 있던 악마 염소가 깨어나면 뭐 뿔이 튀어나온다든지 얼굴이 팍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커먼 길쭉한 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씨발 무슨 흑인 대왕고추가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염소 발이 튀어나온 거야. 빳빳한 까맣고 긴 그게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확실해요. 어쨌든 공승현은 또 기절했잖아요. 이성민하고 이희준은 존나게 착하단 말이에요. 이 아가씨 또 기절했네 이러고 이제 깨워보려고 하는데 아까는 이제 물에 빠져서 막 이게 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넘어져서 그냥 머리를 땅에 부딪혀가지고 잠깐 기절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전화가 안 터져. 전화 문자가 좀 잘 안 터져. 막 됐다 안 됐다 하고 건물 들어가면 안 터지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일단 집에 데려가서 안정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끌쳐업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제이슨하고 보라가 떡을 치다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둘이 와봤어. 왔는데 공승현이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갑자기 공승현이를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막 들쳐매고 가고 이걸 보고 겁에 질려 있고 아까쯤에 마트에서 봤던 그 범죄자 같이 생긴 아저씨들이니까 이 아저씨들이 현재 공승현을 납치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러요. 겁이 나니까 펜션으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좆됐다. 공승현 납치됐다. 아까 마트에서 봤던 남자 2명 있지. 그 새끼들한테 납치됐다. 대장인 성빈이가 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 씨발 좆됐다. 왜? 내 핸드폰. 아까 공승현이 춥다 그래가지고 잠바를 벗어서 덮어줬단 말이야. 거기에 핸드폰이 들어있어. 다른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면 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새끼가 약쟁이거든.
얘가 보라가 여자를 꼬셔서 데리고 오면은 M약을 하게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못된 새끼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기념으로 사진을 다 남겨놓은 거야. 이 핸드폰이 세상에 밝혀지면 얘는 TV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프로 골퍼인데, 스타 프로 골퍼인데 인생 좆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공승연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공승연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병조한테는 경찰 부르러 가라고 합니다. 전화가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이성민하고 이희준은 차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차가 퍼져버려. 하필이면 이때 아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힘 때문에 막 비가 억수같이 막 내려오고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난리가 나는 이런 기상 상황에 임도에 진흙에 이러니까 차가 바퀴가 헛돌아가지고 악셀링을 계속하다가 차가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병조 형도 경찰을 부르러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길에서 아까 빠져나온 뒤진 줄 알았던 그 염소가 갑자기 서 있어. 그래서 브레이킹을 확 밟았는데 씨발 어딨어? 없어. 차는 살짝 사고 났어요.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염소가 타고 있어. 염소가 이렇게 했더니 병조가 놀래서 이 새끼 뭐야? 이 씨발 뭐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염소가 갑자기 병신젓밥 병신젓밥 이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차 안에서 병조 형하고 염소하고 격투기를 해요. 병조가 가까스로 문을 닫아서 염소를 가두고 도망을 칩니다. 이 영화가 이제 유치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드셨을 텐데 이런 거 조금만 넘기면 재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공승연이 눈을 뜹니다. 침대에서 졸라 답답해 이러고 눈을 떴더니 침낭에 쌓여 있어.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가려져 있고 꽁꽁 싸매져 있어요. 침낭으로. 가까스로 탁 나와봤어. 외투가 벗겨져 있어. 옷을 벗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원래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외투는 없고 반팔 입고 있고 바지는 당연히 입고 있고 못된 짓은 안 당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어딘지 모르는 집에서 깨어난 거잖아. 불안해. 근데 집도 막 이상해.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아. 막 개 거지 같은 집이야. 근데 또 내가 입었던 옷이랑 신발 같은 게 널려져 있어. 내 핸드폰도 다 있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물에 젖었으니까 말려준 거죠. 근데 공승연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신발 신고 옷 입고 도망을 치려고 나간 2층이었는데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서 1층으로 내려왔더니 이희준이 저 큰 떡대로 얼굴에 그 용접할 때 쓰는 용접 이 마스크를 끼고 토치 알죠? 부탄가스에다가 달아가지고 씩 하는 거 토치. 요리할 때 보통은 쓰지만 지금 보기에는 자기를 요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조심히 도망을 칩니다. 살금살금 나가서 일단 구석지에 있던 빠루를 하나 챙겨요. 철로 된 물음표 모양의 짝대기가 있어요. 그걸 들고 몰래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일어나셨어요? 곤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안 깨웠어요. 재빨리 정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인상이 개 족같은 이성민이 마침 딱 들어오고 있어서 마주쳐. 당황했죠. 어디 가노? 집에 갈라고? 이성민 아저씨는 정말 순수하게 어디 가는 길이야? 집에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데려다 줄까? 이렇게 대화한 거지만 공승연은 너무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에 어디 가노? 왜? 집에 갈라고? 네가 과연 집에 갈 수 있을까? 너 죽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 이렇게 들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겁먹어서 빠루로 이성민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머리! 박혔어 빠루가. 다행히 천장에 보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민 아저씨 대가리를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 중간에 막혀. 이성민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니 미친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는데 옆에서 개가 짖어. 멍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이 폭발하면서 씨발 뭐 이러면서 막 살려주세요 씨발 건들지 마 막 이러더니 나무 기둥이 많이 서 있었거든 이 집이. 나무 기둥을 끌어안고 만지지 마 건들지 마 씨발 이러면서 연병 지랄을 떨어. 이게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것 중에 손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귀신이 있어요. 여기 손만, 여기만. 마치 장갑 낀 손처럼 손만 날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군들이 한국 여자들, 이제 조선 여자들이죠. 조선의 여자들을 이제 겁탈을 막 하러 다니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정조를 지키고 있던 곧 있으면 시집을 가는 어떤 양반집 딸내미가 있었는데 그 딸내미가 이제 표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군들이 겁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나무를 끌어안고 정조를 절대로 잃을 순 없다.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나무를 끌어안아가지고 절대 안 났어. 그래서 일본군들이 와서 떼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안 떼죠. 솔직히 말할게요.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데
떼내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수준의 피지컬을 가진 여자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에서 이 드립을 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못 뗄 정도로 힘이 센 거야. 둘이 들러붙어서 떼려고 해도 안 떼져. 그래서 일본 군 중에 좀 높은 애가 놓지 마,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이러면서 팔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돌아가시고 귀신이 되어서 손만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려고 하는 남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목을 졸라서 죽이는 이 전설의 고향에서 꽤 인기 많았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공승연도 나무 기둥을 끌어안고 가랭이를 나무에 딱 붙이고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그리고 남자 주인공 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죠. 야, 와 이러노. 시간이 좀 흘러 오해가 풀렸습니다. 공승연은 평화를 되찾았고요. 오해가 다 풀리고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생선 요리를 하는데 어제 낚시해서 생선을 잡았잖아요.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이희준이. 그래서 토치도 요리하려고 했던 거야. 지금 밥상이 보이는데 계란말이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이거 생선 요리 저도 한번 맛보고 싶을 정도로. 이 민물 생선은 또 요리 제대로 안 하면 냄새 많이 나가지고 못 먹거든요. 흙냄새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려고 앉아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이성민 아저씨가 좀 화가 났어. 뭐 이쁘다고 밥까지 챙겨주노? 이성민 아저씨는 화가 났어. 당연히 화가 나지. 내 대가리 빠루 박으려고 했던 년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나. 그래서 빠루 박혔던 부분 고치면서 아이고 요즘 아들은 목숨 구해주면은 머리에 구멍으로 보답을 하는갑지 이러면서 화가 좀 많이 나 있어. 이희준이 달래줘요. 원래 따뜻한 사람인데 지금 좀 예민해서 그렇다. 이사 온 지 어제 이사 와서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잠을 좀 못 자서 그렇다. 승현 씨가 좀 이해 바람. 아가씨가 좀 학생이 이해 바람. 서윗 영포티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근데 공승현 학생한테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좀 이해 바람 이런 느낌의 여자로 다가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린 학생 다가가듯이. 어쨌든 공승현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좀 이어가는데 서로 이제 통성명도 좀 하고요. 김미나 씨구나. 저는 박상구예요. 미나 씨. 그리고 저기 저 행님은 강재필. 우리는 목수이라고요. 뭐라 해야 되나, 불알 친구 같은 거. 야, 이 자식아! 이 방금 뭐라 했노? 형 왜요? 여학생 앞에서 불알이 먹어, 불알이. 공승현이 괜찮아요. 저 원래 거기부터 시작 많이 해요. 뭐 그렇게 괜찮아요. 예. 그 정도로 이성민하고 이희준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약간 친해지기도 하고, 특히 이희준하고 공승현이 조금 친해져요. 친형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을 찾으러 간 병조형 제외한 4명, 남자 3에 여자 하나 있죠. 걔들은 이 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공승현이 아닌 공승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다들 무기 같은 걸 하나씩 들고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들 무서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어떤 여기에서 개 족밥인 애가 한 명 있었어. 걔가 없어져?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 순위가 낮은 애가 족밥이 되는 거 알죠? 여기서는 그게 용준이에요. 이제는 병조 대신 용준이가 개족밥이 돼서 성빈이하고 제이슨하고 보라가 야, 네가 가서 동태 좀 살피고 와. 용준이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무섭지만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집을 기웃거립니다. 집 안에서는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생명도 구해주셨으니까 설거지는 제가 한다면서 잡아 당기고 있고, 이희준은 설거지 제가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겁에 질린 채로 그것을 문 밖에서 보고 있는 용준이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가 자기 친구를 몹쓸 짓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더니 벼랑간 이희준이 자기는 설거지할 때 항상 노래를 틀고 한다면서 노래를 틀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공승현도 이제 노래 듣더니 신나니까, 공승현 납치된 게 아니니까 신나서 이제 서로 춤을 추면서 같이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용준이는 약간 유학파란 말이야. 저게 바로 그 스톡홀름 증후군 그거구만. 저 미친 새끼들, 우리 승현이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납치범한테 동조하게 만들었어. 더 무서워해. 그래서 공승현이를 구하려고 할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시각에 이성민은 이제 집을 고치기 위해서 밖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려고 이제 막 텄어. 윙 인제 켰어요. 인제 켜가지고 통나무를 윙 자르고 있는데, 그 통나무가 안이 빈 통나무였어. 오래된 거여가지고 잘라서 그냥 버리려고 했겠죠, 아마.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그 통나무 안에 말벌집이 들어있는 거야. 존나 큰 거, 이만한 거. 사람 대갈통보다 더 큰 거. 원래 말벌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벌들은 뭐 처마 같은 데나 어디 그늘 같은 데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과일처럼 해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말벌, 땅벌류 중에서는 땅 속에 말벌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어디 나무 빈 공간 안, 동굴 안 이런 데에다가 집을 좀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은 거예요. 등산 갔다가 어디 밟았는데 거기 말벌집이야, 땅벌집이야, 이러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성민도 나무를 윙해서 톱으로 긋고 있는데 말벌집을 반쪽짜리를 내버렸어. 그래서 진짜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떼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우익 하면서 이성민을 덮쳐. 이거 진짜 죽습니다. 영화니까 이거 좀 코믹하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말벌 이렇게 달려들면 사실상 죽은 겁니다. 이거 맹견이 달려드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저씨도 패닉이 오니까 이 전기톱을 들고 와 막 이러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야. 도망을 치다가 이 아저씨들이 저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공사 현장에 이렇게 인형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뭐 서행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 그 인형 같은 걸 몇 개 갖고 와서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 그냥 해놓은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전기톱을 휘두르다가 그 모가지를 썰어가지고 인형 모가지가 탁탁탁 떨어지는데 용준이 입장에서는 전기톱 소리가 나더니 우와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대가리가 탕탕탕 하면서 자기 앞에 굴러가는 거야. 얘는 진짜 사람 머리가 굴러가는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와 하고 패닉이 왔는데 전기톱을 켠 채로 자기한테 뛰어오고 있는 이성민 아저씨를 발견하는 거야. 이성민 아저씨는 그냥 벌을 피하려고 뛴 것 뿐인데 용준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썰러 오는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인 거야. 양평 전기톱 살인마죠. 그래서 전기톱을 들고 막 와 하고 이렇게 뛰어가다가 용준이는 사이드로 빠졌어. 그리고 이성민 아저씨가 좀 더 큰 길 쪽으로 달려가는데 지금 이거를 성빈이, 용준이, 제이슨, 보라 여기 다 있었잖아. 하필이면 다 같이 이제 흩어져서 뛰었는데 하필이면 보라가 그 길로 뛰고 있었거든. 여자니까 느리잖아. 잡히는 거야. 보라는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이성민이 전기톱 들고 와 하면서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보라가 씨바 하면서 뛰어가는데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잖아. 근데 아저씨가 빠르잖아. 겹쳐졌지 당연히. 보라는 옆에 아저씨가 있는 거야. 전기톱 들고 뒤에서 나를 썰 줄 알았는데 옆에 와. 쳐다보게 되죠. 쳐다보는데 빨리 도망가라 말벌이다 하고 아저씨는 그냥 뛰어가는 거야. 실제로 전기톱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러니까 뭐 촬영할 때 전기톱 안 썼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보라가 멘탈 나가서 뛰다가 아저씨가 그냥 가버리니까 씨발 뭐야 이거 이러고 옆에 보고 뛰다가 나무에 머리를 박아서 쓰러져요. 그래서 머리야 이러고 일어나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인 제이슨이 자기를 놓고 도망간 사실에 너무 분노해서 나무를 발로 막 찼어요.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날 두고 도망가 개새끼야 발로 차고 있는데 하필 그 위에 부러진 나무 가지 큰 게 있었거든. 그게 떨어져서 보라의 몸을 관통하고 땅에 박힙니다. 보라 사망.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아까 집에 마법진 그려져 있었잖아. 거기에 숫자 1, 2, 3, 4, 5가 적혀 있었어. 1이 빨간 용암처럼 붉게 변합니다. 켜졌어. 희생자가 5명이 생길 거라는 거죠. 코믹한데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원래 원작에서는요. 이렇게 둘이 뛰어가고 있었잖아. 전기톱 들고 있고. 여자가 뛰어가고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따라잡혔어.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니까 여자가 뭐야 하고 뛰다가 날카롭게 부러져 있는 그 나무 가지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자기가 뛰어가서 배가 빵꾸 나서 죽는 게 원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꿨어. 멈추고 나서 나무를 발로 차서 하늘에 있던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몸이 관통돼서 죽은 걸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주인공이 전기톱 들고 쫓아오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바로 죽어버리면 주인공 탓도 없지 않잖아요. 한문철 해봐야 알겠지만 죽음의 10%라도 약간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버전에선 바꾼 것 같아요. 주인공들의 책임이 0%이게.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어. 왜? 하늘에서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몸이 관통돼서 죽으려면요. 나뭇가지 무게가 1톤은 나가야 될 거예요. 하늘에서 나무 조각이 아무리 부러져서 뾰족한 부분이 있다 한들 그렇게 높은 높이도 아니었어 심지어. 그게 떨어지는데 내 몸에 맞았어. 그럼 보통 당연히 약간 이게 패여서 빵꾸가 나긴 하겠지만 피도 나고 하겠지만 몸을 관통하고 땅까지 박히진 않잖아요. 그 정도의 무게가 안 되잖아 나무가. 그 정도의 무게가 되는 나무면 너무 커서 타박으로 죽든지 얇아서 몸을 뚫을 수 있게 뾰족한 나무면 몸을 뚫고 들어갈 무게가 안 되겠죠. 근데 뚫고 들어가서 빵꾸가 나버려.
그 시각에 순경들은 또 열심히 순찰을 돌고 있는데 최 소장은 계속해서 그 남자 둘을 의심하고 있어. 고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차 앞에 어떤 남자가 확 튀어나오더니 경찰차로 막 좀비처럼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병조형이야. 경찰도 무서워가지고 그 밖에 스피커에다가 오지마! 아저씨 오지마! 저리 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얘가 차한테 오더니 염소가요 매 하더니 막 저를 막 깨물고 병신 족밥이라 그랬어요. 막 이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얘가 염소한테 공격당하고 정신이 약간 반쯤 나갔어. 완전히 미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가 말하길 길에서 갑자기 이족 보행하는 염소가 나타났다. 그 염소가 갑자기 차에 들어와서 나한테 병조 족밥 새끼라고 하더니 날 깨물고 날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염소를 차에다 가둬놓고 지금 이렇게 왔다. 그리고 내 친구는 납치됐다.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를 한 거야. 경찰들 입장에서는 앞에 염소 얘기는 이 새끼 꿈꾼 거고 납치됐다는 들리잖아. 누구한테 납치됐어? 그 어떤 남자 2명이었는데요. 혹시 얼굴 족같이 생긴 애 2명 아니야? 예 맞아요. 이러니까 최 소장이 삘이 온 거지. 그 새끼들이다. 해서 이 염소 아저씨를 태우고 병신족밥 아저씨를 태우고 그들이 샀다는 집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약간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준하고 공승현하고 이제 집 고칠 때가 많잖아요. 페인트 만들어서 페인트하고 신나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같이 색칠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평화로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어. 왜냐면 이희준은 운전을 못해요. 이성민이 와야지 이 공승현 학생을 어디 차 탈 수 있는 데까지 읍내까지 데려다 줄 수가 있어. 근데 형이 없어졌어. 어디 간다 말도 없어. 너무 답답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성민이 들어오자마자 형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했는데 하는데 얼굴 꼬라지가 뭐 너무 당연하지만 말벌한테 이제 씹창이 나 있죠. 말벌 때문에 뒤질 뻔했다 이러면서 벌침도 이렇게 좀 빼주고 하면서 공승현을 집에 데려다주는 시간이 이제 조금 더 늘어지게 됩니다. 이 시각에 성빈이, 용준이, 제이스는 보라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지식파였던 용준이가 얘기합니다. Jesus Christ!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나 미국 유학파잖아. 내가 CSI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자신의 범죄를 전시하는 성향의 새끼들은 100%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들이라고.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거 우리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고. 근데 성빈이가 야 이 겁쟁이 새끼들아. 그 핸드폰 거기에 있는 사진 드러나잖아? 어차피 우리 셋 다 뒤지는 거야. 아가리 닥치고 무조건 나 따라와. 5명 안에 공승현 포함이 안 돼요. 6인이 온 거예요. 최초에. 그 6인 중에 공승현은 따로 떨어져 나왔고 여기 5명이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에 병조형은 경찰 잡으러 갔고 경찰 데리러 갔고 보라는 엊그저께 돌아가셨고 어제 돌아가셨고 요 3명이 남은 거죠. 남자 3명. 그래서 이 3명이서 이성민, 이희준을 조지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싸우러 가기로 합니다. 유비관우 장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민, 이희준, 공승현은 집 고치면서 다소 평화로운 시간을 좀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히나 이희준하고 공승현이 서로 쿵짝이 잘 맞아서 둘이 막 계속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성민이 계속 막 안 입고 쳐다보거든요. 질투를 해요. 누굴 질투하냐? 공승현을 질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희준을 질투하겠죠. 예쁜 여자애하고 같이 꽁냥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성민은 이희준 내 건데 이희준 나만의 것인데 공승현이라는 여자가 와서 나만의 희준이를 뺏어가서 약간 삐집니다. 개인은 아닌데 그 정도로 우애가 좋아요. 그 시간에 이제 그래서 이성민 아저씨는 혼자서 따로 그 나무 분쇄기 아시죠? 나무 이렇게 늘면은 와르륵 하면서 이제 톱밥이 돼서 나오는 그 기계 굉장히 큽니다. 방 하나만 합니다. 나무를 전기톱으로 아까 잘라놨어. 그거를 이제 그 분쇄기에다 넣어서 톱밥을 메이킹하고 계시고 이희준하고 공승현은 그 텃밭 있죠. 텃밭 하려고 하면은 그 약간 화단같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나무로 짜고 있어요. 그 나무 짠 모양이 마치 관 같긴 합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흙을 넣고 거기에다가 예쁜 꽃을 심으면 허벅지 정도 높이에 오는 꽃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손수 만들고 있고 모총이 있어요. 그래서 모총을 이렇게 하는데 공승현이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모총을 이렇게 대준대로 이렇게 쏴요. 팍 쏘는데 와 깜짝 놀래죠. 근데 신기한 거야. 그래서 한 군데에다가 못을 팍팍팍팍팍 하면서 못을 한 10개를 쏴놔요. 이희준은 조금 놀래긴 하는데 뭐 신나 하시니까 냅뒀어.
이제 그거를 거꾸로 뒤집었죠. 그러면 말 그대로 관 모양의 나무 틀이 있고 어느 구석 부분에 못이 한 10개 정도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용준이가 족밥이기 때문에 동태를 좀 살피고 오고요. 이런저런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멀리서 공승연하고 이희준 쪽으로 가서 관찰을 하는데 공승연이 이거 꼭 관 같지 않아요? 이러더니 저 관 한번 누워보고 싶었는데 본인 스스로 관처럼 생긴 나무 박스 안에 들어가 아저씨한테 핸드폰을 주면서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어. 관 안에서 막 사진을 찍고 있어. 그걸 보는 성빈이, 병조, 제이슨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저 미친 사이코 새끼가 우리 승연이한테 본인이 직접 들어갈 관을 만들게 하고 있어. 우리 승연이를 저 관에다가 죽여서 넣을 건데 그 모든 상황을 전부 휴대폰으로 기록하고 있어. 걔 미친 새끼들이야. 이러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제이슨한테 그 네 여친 죽인 그 아저씨 있지? 그 아저씨는 네가 처리해. 제이슨이 칼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나오는 그 칼 있죠. 잭나이프 같은 거. 그게 있었는데 그걸 들고 이성민 아저씨가 그 톱밥을 만들고 있었잖아. 허웅 하는 거기에서 정신 팔려 있지. 그 소리도 커요. 그게 소리도 커. 그게 그러니까 이 모터 2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 사이에다가 나무를 넣으면 그 나무가 분쇄되는 나무 분쇄기예요. 굉장히 무섭죠. 큰일 납니다 이거. 뒤로 살금살금 가가지고 칼을 이성민 아저씨 등에다가 확 던지는데 우리 여자 연예인분들이 야구 시구하러 가면은 간혹 한 20명에 한 분 정도 바로 앞 땅에다가 패대기 치는 분 계시죠. 딱지치기 하듯이. 칼을 바닥에 패대기를 쳤는데 하필이면은 자기 발 등에 칼을 꼽아 칼 등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면 들키니까 아파 뒤지겠는데 꾀발로 옆에 와가지고 칼을 아파 뒤지겠는데 빼가지고 화가 나 이제. 아까는 무서웠는데 이제 화가 나. 왜냐면 발에 빵꾸가 났잖아. 자기가 빵꾸 냈지만 이 새끼 때문에 빵꾸 난 거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칼을 이렇게 들고 우와 하고 이성민 아저씨한테 달라드는데 이성민 아저씨가 나무 하나를 다 갈고 옆에 나무를 줍기 위해서 몸을 옆으로 돌렸어. 그래서 걔가 칼 들고 우와 하다가 나무 분쇄기로 들어갑니다. 팔과 머리부터 우두두두두 갈리고 있고요. 이성민 아저씨는 소리가 크니까 이 귀마개를 쓰고 있었단 말이야. 못 들었어. 뭔지도 몰라. 나무를 들고 넣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있는 거야. 이성민 아저씨도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와 거기 들어가 있노? 니 먹어. 와 거기 들어가 있노? 이러면서 다리를 붙잡고 꺼내주려고 하는데 다른 용준이가 그걸 멀리서 보고 있는데 마치 이성민이 제이슨을 잡고 나무 분쇄기에다 집어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용준이는 개쫄아가지고 이 미친 새끼들 내 친구를 분쇄기에 갈고 있어. 이지랄을 하고 있. 그러니까 이게 톤이 너무 코미디여서 그런데 엄청 잔혹해요. 여자 하나는 나무가지에 몸이 관통돼서 죽었고 지금 남자 하나는 나무 분쇄기에 들어가서 피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준이하고 성빈이는 이제 골프채 2개를 들고 이희준이 그 못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몰래 가가지고 골프채로 대가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공승현이 발견하고 성빈아 용준아 얘기해버린 거야. 이 미친년이. 너 구해주려고 그러는데 미친년이. 당황하죠. 이희준이 벌떡 일어나서 공승현 씨 친구분들 왔어요. 잘 왔어요. 당연하지만 얘는 정말 순수한 상태잖아. 근데 얘들이 못총 전기 코드 꼽으려고 그 기다랗게 리드선을 해놨었는데 그게 물 웅덩이에 빠져서 현재 물 웅덩이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성빈이가 골프채를 들고 이희준 대가리를 깔려고 뛰어오다가 물 웅덩이를 밟고 전기에 감전이 됩니다. 그걸 본 용준이가 감히 내 친구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여? 이 새끼들 하면서 골프채를 들고 뛰어가다가 전깃줄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요. 하필이면 관에 넘어집니다. 날라와서 관에 엎드린 채로 넘어지게 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못이 1cm 차이로 못이 안 박혀.
근데 아까쯤에 골프채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잖아. 넘어지면서 골프채를 놓쳤거든. 그 골프채가 하늘에서 뱅뱅 돌고 있다가 골프채 헤드가 용준이의 뒤통수를 치고 용준이 사망. 이준이 이제 많이 당황을 하죠. 그래서 감전된 친구는 일단 뭘 이렇게 좀 덮어주고, 관에서 죽은 친구는 뭐 관에서 죽었으니까, 형 근데 이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죽는 것 같다. 사실 조금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예언서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인데 그 베이커 신부가 손으로 쓴 그 성경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써 있어요. 66년 6개월 뒤에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고, 그때 되게 악한 오인의 죽음, 희생으로 이 오인이 제물로 바쳐져서 악마가 깨어난다. 다 써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우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성민도 이 피죽이 된 걸 보고 희준아 이러면서 뛰어와.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애가 갑자기 달려서 나무 분쇄기에 직접 들어가서 죽었다. 이건 뭐고 하는데 한 명 죽어 있지, 덮어져 있지. 하나는 또 관에 들어가가지고 엎드려서 죽어 있지. 얘들이 보라 시체는 아직 못 봤어. 그래도 지금 벌써 시체가 3구야. 근데 묘하게 마법진에 불이 3개가 켜집니다. 이상하죠? 보라 죽었고, 성빈이 죽었고, 용진이 죽었고, 제이슨 죽었어요. 4개 켜져야 되잖아. 3개가 켜져. 성빈이는 감전돼서 기절했을 뿐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무튼 경찰 아저씨들이 지금 병조 태우고 이 집으로 오고 있잖아요. 여기 오다가 예전에 성민이하고 희준이가 그 땅에 떨어뜨렸던 그 삼지창처럼 생긴 그거 있죠. 그거를 밟아서 걔가 경찰차 하부를 팡 때려서 기름통이 빵꾸가 나요. 그래서 기름통이 빵꾸 난 채로 경찰차가 이 집 앞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시각에 이성민하고 이희준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왜 남자 3명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죽는 건가? 토의를 좀 하다가 이들이 소위 이제 그 나날 클럽이라고 하죠. 죽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죠. 요게 이제 아마 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만 살고 싶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런 시도를 하는 일들이 아주 가끔 있었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공승현도 원래 같이 하려는 멤버인데 공승현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하기 싫어져서 탈출을 해서 얘들이 잡으러 온 것 같다. 그리고 잡으러 온 김에 그냥 한 것 같다. 뭐 이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경찰차는 도착을 했고 성빈이도 깨어났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사체들을 확인합니다. 보라의 사체도 확인합니다. 경찰 중에서 소장은 자기가 해결을 한다면서 총을 들고 들어가서 아저씨들을 제압합니다. 당연히 제압을 하죠. 총 들고 가서 꼼짝마 하자마자 당연히 주인공 2명은 순진하잖아. 순수하고 겁도 많잖아요. 바로 손 들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열중쇼 하라고 하면 열중쇼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래서 이제 수갑만 채우면 돼요. 최 소장 경찰 아저씨가 니들 다 뒤졌어 이 개새끼들. 응? 내가 강력계 출신인 건 몰랐지? 좆됐어. 어디 귀신 눈가를 속이려 그래 이 개새끼들이. 응? 내가 너네 잡고 다시 강력반 간다 컴백한다 하다가 기둥 세워놓은 거 하나를 건드렸는데 그게 이제 아까쯤에 가로 보 못 박혀있던 거 그거 이렇게 움직였다 그랬잖아. 함정처럼 그거를 나무를 대서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건데 이 나무를 쳐서 이게 움직인 거야. 여기 떨어졌죠. 경찰 아저씨 머리에 꼽힙니다. 그래서 머리에 못이 한 4개 정도 대못이 박혀 있고요. 머리에 못이 박힌 채로 총을 든 채로 함정에 빠졌다 지원 요청하면서 쓰러져서 죽는데, 죽으면서 총이 발사돼서 경찰차에서 흐른 기름 때문에 다른 경찰 몸에 불이 붙습니다. 하반신 쪽에 불이 붙어요. 이희준은 집 안에 들어가서 생수통을 갖고 와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데 물이 아니라 신나였어요. 사실상 휘발유죠. 불이 더 번져서 다른 경찰분도 사망. 심지어 경찰차도 터져버렸습니다. 경찰 둘 다 죽었어요. 경찰차가 이제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쓰러졌을 거 아니야. 학생들이 조금 멀리 날아가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몸을 일으키니까 이희준이 너무 반가워서 학생들은 아직 안 죽었군요 소리를 질러. 그걸 들은 성빈이는 당연히 티베깅을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진짜 안 죽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을 한 건데, 성빈이 입장에서는 너넨 살았네, 다음은 너네 차례야, You are next야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날아가가지고 자기 근처에 있던 권총을 주워가지고 총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성민, 이희준은 이제 집 안으로 도망을 치고요. 밖에서 개가 깨갱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빈이가 치사하게 총으로 봉구, 강아지를 위협하면서 밖으로 안 나오면은 개 죽이겠다. 그 작전은 먹히고요. 이희준이 용접 마스크를 끼고 손에 소뚜껑 2개를 들고 총알을 맞아도 안 죽게끔 어그로를 끌고 있는 동안에 이성민이 강아지를 구출합니다. 근데 들키긴 해요. 그래서 이성민 아저씨가 성빈이하고 용준이한테 쫓기게 되고요. 기절했다 깨어난 공승현하고 이희준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각에 이제 병원, 여기는 이제 그 기독교 병원입니다. 순녀님은 의식이 없는 신부님, 한 80살쯤 되신, 70살쯤 되신 신부님이 누워 계신데 그 방에 와가지고 농땡이를 피고 있는데 TV로 곤지암을 보고 계셔요. 귤 까먹으면서. 참고로 이제 곤지암은 영화의 배경이 폐병원이거든요. 폐정신병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심지어 기독교 병원에서 폐정신병원에서 귀신 나와서 사람들 죽이는 영화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없었던 70살쯤 되시는 신부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십니다. 과거에 꿈을 꾸다가 깨어나신 건데 원래는 돌아가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잠들어 계셨던 게 아니고 이제 한 몇 달쯤 전에 이제 쓰러지신 건데 잠을 계속 주무시고 원래 이대로 이제 영면을 하시는 건데 이번 일을 해결해야 해서 어떤 영한 힘에 의해 꿈을 꾸고 깨어나시게 된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66년 전 꿈을 꾸고 있는데 얘는 기독교 선교사한테 이걸 이제 감명받아가지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있었고요. 이때 나이가 그냥 10대 한 초반쯤 된 것 같아요. 자기가 결계를 망쳐가지고 악마를 제대로 봉인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부님이 당하다가 총으로 쏴서 죽여서 66년 뒤에 이 악마가 봉인되지 않고 막 애매하게 이렇게 됐다. 죄송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부님은 짐을 싸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66년 전에 신부님이 제가 이거 망쳐서 죄송해요. 신부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신부님이 모든 예언을 해줘요. 영어로 Listen, listen. 66년 6개월 뒤에 그 악마가 다시 깨어날 거다. 그 악마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지 내가 책에다가 다 써놨고 그 악마를 죽일 수 있는 총 그리고 혹시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총알도 2개를 넣어놨다. 그러니까 너가 신을 모시면서 이 마을에서 살다가 66년 6개월 뒤에 내가 했던 것처럼 그 악마를 다시 한번 퇴치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린 친구가 얘기합니다. I don't know English.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어를 아예 할 줄 모릅니다. 뭐 당연하겠죠. 66년 전인데. 신부님이 goddamn fuck you 하면서 이제 그냥 집에 가버리시고요. 어쨌든 이 꿈을 꾸고 일어난 66년 뒤에 신부님은 대충 뭔 말인지 알겠다 이러면서 그 신부님이 남기고 간 그 성경을,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쓴 성경이죠. 페이커 신부가 쓴 성경 그걸 열어가지고 막 찾아서 그 구절을 발견합니다. 외지에서 온 5명의 악인이 제물로 바쳐져서 66년 6개월 뒤에 악마가 깨어나는데 그때 뭐 순수한 영혼 하나, 뭐 착한 영혼 하나, 뭐 정의로운 영혼 하나가 이 악마를 무찌르게 된다. 이런 예언이 다 써 있어. 당연하지만 5명의 악인은 성빈이, 병조, 용준이, 제이슨, 보라 이 5인이고요. 이들을 무찌르게 되는 착한 천사와 같은 역할을 받은 게 이성민, 이희준, 공승현 요 3명인 거예요. 전부 예언된 거야. 어쨌든 성빈이하고 용준이는 이성민 아저씨를 쫓아가서 잡아서 나무에 묶어놓고 골프채로 존나게 패고 있고요. 이희준하고 공승현이 이걸 찾아서 제발 그만해. 이 사람들이 친구들 죽인 거 아니야. 전부 우연이라고. 내가 다 봤다고. 이러면서 달래보는데 성빈이는 빡이 많이 돌아있잖아요. 지랄하고 있네 이 빨년이. 너 그냥 한번 따먹고 버리려고 했던 거야. 똑같은 년아. 누가 너 구하러 왔대? 미친년아. 이리와 이 빨년아. 이러면서 잠바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 너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이거 가지러 왔다고 이 미친년아. 꺼지라고 이 천민주제. 너 세금 얼마 내냐고 이 빨년아. 이러고 있는데 병신족밥 병조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성빈이 뒤통수를 돌로 깐 다음에 핸드폰을 가지고 요거 언론에 풀면 너 좆된다 이러고 도망가요. 병조는 여태까지 당한 게 많잖아. 그래서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앱약하고 여자들 못되게 하고 막 그거 있잖아. 그 자료를 언론에 풀어서 복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핸드폰 갖고 도망치는데 갑자기 되돌아와요. 귀신 이러면서.
어디선가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나타난 건 보라. 근데 보라 눈가리가 이상해. 눈가리가 흰색이야. 다 흰자야. 처음엔 서서 좀비처럼 걸어오더니 갑자기 엎드려서 이상한 폼을 잡기 시작해. 그리고 배에 빵꾸가 나 있어. 이게 나무로 뚫려서 죽었잖아. 배에 주먹만한 구멍이 나 있어요. 에이스 당했어. 네 발로 뛰어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악마가 염소한테 들어간 거죠. 그 악마가 지금 보라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병조를 쫓아가고요. 성빈이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놓친 애들이 그냥 헛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 씨발 진짜 이 마을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좋댔죠. 성빈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차키를 찾아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총을 발견합니다. 총으로 이성민, 이희준, 공승현을 협박해가지고 차키를 들고 혼자 도망가려고 하는데 머리가 180도 돌아가 있는 병조용이 나타나가지고 성빈아? 나한테 병신 족밥이라고 했던 성빈아? 귀신이 이제 또 병조한테 들어갔어요. 참고로 여기 귀신이 아니고 악마고요. 바포메트라고 하는 악마고 제가 알기로 악마 서열 10 몇 위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몇 등. 이걸 제가 너무 옛날에 찾아본 거긴 한데 제가 옛날에 라그나로크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되게 좀 많이 빠져들어서 했었어요. 한 1, 2년 정도. 한 달에 2만 얼마씩 돈 내고 하는 거였습니다. 가난했는데도 너무 좋아해서 돈 내고 했었는데 거기 최종 마지막 보스가 바포메트였어. 그래서 나는 바포메트가 얼마나 센 건지 궁금해서 그 당시에 찾아봤는데 랭킹이 엄청 높을 줄 알았는데 10 몇 등이길래 조금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한 등수는 모르긴 해요. 그 바포메트가 두 발로 서 있는 저는 손 줄 알았는데 염소였나 봐. 뿔이 나 있고요. 사람처럼 이족인데 그 미노타우르처럼 엄청 근육질이고 털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할 때는 당연히 손 줄 알았는데 염소였더라고. 바포메트는 굉장히 상위 악마입니다. 그 악마가 현재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고 성빈이가 쫄아가지고 총알을 한 발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되게 유치한 액션씬이 좀 이어지고요. 병조 형이 열연을 하고 1000만원짜리 뭐 부적을 꺼내서 너 씨발 이 부적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데 이 병신 새끼야 장난치냐 뭐 이러면서 이래저래 막 열심히 싸우고요. 그 바포메트의 악마가 이제 성빈이한테 들어갑니다. 여기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5명 중에서 가장 악인, 대장 악인 성빈이죠. 이 5명이 다 죽어야 하고요. 성빈이 방금 죽은 거고요. 병조한테 들어간 바포메트한테 살해당합니다. 5명 다 죽어서 마법진이 전부 활성화가 되고 1, 2, 3, 4, 5가 전부 불이 켜지고 성빈이 안에 바포메트 악마가 들어갔고요. 아직 힘이 모두 개방되진 않았겠지만 이제 악마가 깨어나 버린 겁니다. 이 시각에 마침 다행으로 신부님이 오셨고요. 어쩌고저쩌고 좀 싸우고 사실 요 후반부는 이제 조금 아쉽고요. 좀 빨리 넘기자면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에는 총을 아까쯤에 바포메트가 총을 바깥에다가 던져버렸었는데 공승현이 밖에 나가서 그 총을 주워가지고 쏘려고 하는데 총이 부서졌어. 그래서 모든 희망이 없어졌지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려. 막 봉구야 너 어디 갔었어 하는데 봉구가 짖는 방향을 보니까 은총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승현이 그 은총알을 아까쯤에 못총 있었잖아. 못총 앞에다가 껴. 그리고 개 발광을 떨고 있는 바포메트의 악마가 들어있는 성빈이한테 쏴서 악마를 무찌릅니다. 신부님 왜 퇴마 안 해줘? 능력이 없어요. 대가리에 은총알이 박히자마자 머리가 그 뭐 사람이 총을 맞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약간 그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퍽 하고 불이 튀면서 터지더니 안에서 갑자기 바포메트의 형상 비슷한 불 형상 혹은 불기가 약간 남아있는 재 형상이 하늘로 막 올라가고요. 괴로운 듯이 막 발버둥을 치고 하늘에서 존나게 큰 손이 나타나서 바포메트를 잡아서 갖고 갑니다. 근데 그 손은 누가 봐도 악마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손이 아니고요. 시커멓고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악마의 손이 바포메트의 영혼을 집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이 개했는데 심지어 지금 깜깜했는데 밤도 아니었어. 아침이었어. 근데 바포메트 때문에 어두웠던 것 뿐이에요. 바포메트의 영혼이 잡혀가자마자 환한 아침이 됩니다. 좀 허무하노. 사실 후반부가 좀 용두삼이에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여기 이제 케빈 인 더 우즈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존나게 큰 발이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존재를 인간이 깨워버린 거죠.
근데 발만 딱 나오고 무언가가 일어나려고 하면서 그냥 끝나버려. 그거를 약간 많이 좀 차용을 한 것 같고, 어쨌든 일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5명은 뭐 죽게 되었지만 다행히 경찰 중에서 최 소장은 죽었는데 남순경은 살아남아서 이 모든 장면을 보기도 했고, 경찰차 블랙박스가 이 모든 장면을 다 찍어서, 사실상 이거 이희준하고 이성민이 다 덤탱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5명, 6명 죽인 걸로. 근데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어쩔 거야. 자기가 시발 달려가더니 갑자기 못 박힌데 대가리 밀어가지고 죽어버리질 않나. 자기가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분쇄기에 들어가질 않나. 갑자기 뛰어오더니 전기 감전돼서 죽질 않나. 다 자기들이 한 거잖아. 그게 딱 찍혔잖아.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긴 했지만 다행히 이제 무혐의로 완전하게 풀려나게 되고, 그 뒤로 열심히 성당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민, 이희준, 공승현은 친구가 되어서 종종 만나서 이제 뭐 밥도 묻고 좀 친구처럼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이 되어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갑론을박이 있죠. 이거 진짜다, 조작이다, 가짜다, 아니다, 이거 뭐 악마다, 아니다, 천사다, 원래 천사가 무섭게 생겼다고 원래 성경에 쓰여 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아무튼 이러면서 영화는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봤어요. 모든 영화가 다 의미가 있어야 하고 모든 영화가 다 엄청난 감동과 막 이런 걸 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리뷰했던 마지막 영화가 하필이면 이제 호레스트 검프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영화 보는 눈이 좀 높아진 상태죠, 현재. 그래서 저도 약간 포기하고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러니까 또 볼만해요. 포레스트 검프처럼 정말 빈틈없이 잘 만든 영화도 있는 반면, 이렇게 좀 생각 없이 편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영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반대로 그냥 아무 생각 안 들게 그냥 액션만 존나게 나오는 영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영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골이 띵하네. 머리 아프네. 씨. 내일도 방송 키니까 내일은 우시지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경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또 내일 한 주 시작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저도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자요.